안녕하세요. 보미의 시크릿 명상입니다. 일주일 만에 뵀는데요. 일주일에 2번을 뵈려고 처음에는 기획을 했는데, 정말 유튜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시크릿 공부 말고도 유튜브 시스템, 편집, 디자인, 기획,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차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좋은 일이 더 많은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이 더 많은 한 주를 보내셨나요? 많이 웃는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이 더 많으셨나요? 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원하지 않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셨나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 마음 아팠던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웃을 일도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좋은 일도 일어나죠.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3가지 주제로 좋은 면, 그렇지 않았던 면, 이렇게 2가지 면을 바라보는 질문을 던져드렸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마법이냐면 여러분의 기억을 바꾸는 마법입니다. 제가 마법을 부리면 여러분의 기억이 바뀔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의심을 놓고 저를 따라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지난 한 주가 너무 만족스러웠다 하시는 분은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질문을 듣고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펜과 종이가 있는 분이라면 적으면서 하시는 걸 더욱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주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지난주 많이 웃었던 일, 그리고 미소 짓게 만들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1번과 겹침 금지. 세 번째, 이것은 여러분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잘 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시크릿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께서 원했던 일이 일어난 상황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혹시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침 식사에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김치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 시간에 옆집 아주머니가 김장을 했다고 김치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오늘은 혼자 저녁을 먹기 싫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친구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해오네요. 또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오늘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어차피 회식 갈 거 오늘은 삼겹살을 먹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삼겹살을 먹자고 하시네요. 물론 회식이 취소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해보셨나요? 만약 저의 질문에 하나씩 답을 내어 보셨다면 아마 지난 한 주의 기억이 조금 더 나은 기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서 어느 쪽 면이 더 많이 일어났는지 비중을 떠나서 양쪽 면은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에 더 많이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그 시간대의 기억이 바뀐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저와 지금 함께 하셨던 이 기억을 바꾸는 연습을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해보신다면 아마 하루하루를 더 만족스럽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여러분은 좋은 감정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이러한 상태는 시크릿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할 때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거나 기억을 떠올리기도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힘든 과정을 통해 마음이 많이 다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감정은 기억을 지배하니까요. 이런 분을 위한 영상은 다음 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원을 이루는 3가지 시크릿 법칙입니다. 시크릿 책에서는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믿어라, 세 번째, 받아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기. 두 번째, 스스로를 설득하고 행동하기. 세 번째,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사실 각 단계별로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음 편에 하나씩 단계별로 구체적인 설명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전거를 갖기를 원해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원할 때에는 금방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삶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경제적 여건만 있다면요. 값이 조금 나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은 대개는 잘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관계, 상황, 미래 등 추상적인 가치에는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남자친구가 기념일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는 추상적이에요. 사람마다 기념일을 챙겨준다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남자친구가 100일, 200일, 300일에 식사와 꽃다발을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여자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보세요. 두 번째, 스스로를 설득하고 행동하기. 원서에서는 answer 라고 표현하고 한국어판에서는 믿어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원하는 비슷한 상황에 몇 번 성공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비교적 쉽겠죠. 영업기술, 사업기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한 상품,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한 사업은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시크릿 법칙에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이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설득해야 이기는 게임이요.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실제로 그 게임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방법 진짜 효과가 짱이에요.
내가 설득되었다면 이제 믿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굳이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세 번째,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접어버린다면 하루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내가 원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멈춰버릴 수 있어요. 난 역시 안 돼. 라고 믿음의 방향을 바꿔버렸거든요. 마음이 좌절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는 것과 이루는 것에 대해 비유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이번 달 10권의 책을 읽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3권의 책밖에 읽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목표는 실패한 것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3권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습관이 이 법칙을 적용하는데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10개의 병을 깨트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판에서 내가 3개의 병을 깨트렸습니다. 게임에서 1개의 병을 깨트릴 때마다 뭐라고 하죠? 성공, 클리어, 이렇게 응답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번에 3개를 성공했으니 다음 판에는 5개, 6개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성공했다는 마인드가 다음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이죠. 도전, 또 도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치지 않고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지죠. 여러분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위해 시크릿 법칙을 적용할 때에도 이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시크릿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20%의 성공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20%가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됐네 라고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20%의 성공을 인정해 줄 때 그 다음 30%, 40%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100%의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시크릿 법칙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법칙이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칙이라고 느꼈는데요. 마치 1 플러스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요. 시크릿을 처음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너무 신비롭고 놀라워서 해보고 싶다고 느끼거나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다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책에 신비롭게 보이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집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요. 이 법칙에 대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을 직접 만들어 가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칙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습하시면서 성공했던 여러 가지 경험담, 소소한 것들이어도 좋아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 영상과 함께 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궁금했던 점,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답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웃는 한 주, 더 행복한 한 주,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